이번 시간은 지구과학, 별과 우주 파트로 넘어가서 지구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는 당연히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 건데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과 일조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구에 일단은 포인트를 두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지구라는 아이는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조 운동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조 운동이 무엇인지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맨날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모든 별, 많은 별들 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당겨지겠죠. 다. 또 밤에 북쪽 하늘을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현상을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주운동에서는 별의 일주운동인데 지구는 별은 아니죠. 그래서 별의 일주운동을 보도록 할게요. 별의 일주운동이란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회전 의자에 앉아 있다고 볼게요. 회전 의자에 앉아서 회전을 하게 되면 주변의 사물은 의자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보일 겁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내가 어떤 이렇게 회전 의자에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회전 의자에, 그림 좀 이상한데, 회전 의자에 앉아 있고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다 볼게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이 의자가 회전을 이쪽으로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의자가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얘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얘가 이쪽으로 회전하면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얘를 우주의 개념에 적용시켜 보면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요, 지구의 자전을 보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관측자가 보면 태양이나 별은 지구가 자정하는 반대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별을 관측하게 되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아까 한 회전 의자처럼 회전 의자가 자전하는 거죠. 그리고 별이 아까 본 사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이고요. 얘를 우리는 겉보기 운동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말 그대로 겉으로 그냥 보기에 얘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지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겉보기 운동, 겉으로 보기에만 운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별들은 아주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죠. 어떤 별은 가까워도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가는데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오래 가는 경우 많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의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들은 이 구면을 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의 안쪽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구면을 천구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조운동은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부터 볼 건데요. 북쪽 하늘, 남쪽 하늘, 그리고 동쪽 하늘, 서쪽 하늘에 따라서 달라진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얘는 봐야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지구가 있다 볼게요. 지구는 당연히 자전축이 살짝 있죠. 자전축이 있죠. 얘가 서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고요. 얘가 동이라 보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별 같은 경우는 관측이 이렇게 되겠죠. 별의 관측은 별은 이렇게 관측될 거죠. 동에서 서로
요렇게 이동할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가 자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별의 일주운동입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이게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를 지금부터 볼 건데요. 북쪽 하늘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거예요. 당연히 위치가 달라지면 이게 아니겠죠. 지구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경우입니다. 관측 시 동서, 자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올게요. 동서, 남북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북쪽부터 갈게요. 북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그럼 보도록 할게요. 북쪽 하늘에서는요, 별들이 동에서 서로 동심원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동에서 서로 별들이 일주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남쪽 하늘 볼게요. 남쪽 하늘에서는요, 지표면과 나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표면과 나란하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 얘가 서쪽, 반대로 된 겁니다. 그냥 얘가 그럼 이쪽으로 갈 겁니다. 동에서 서로. 동에서 서는 당연히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동쪽 하늘 보도록 할게요. 동쪽 하늘에서는요, 별이 비스듬하게 뜨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쪽 하늘에서는 별이 비스듬하게 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쪽 하늘. 서쪽 하늘에서는 얘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별이 저요 정도 보면 돼요. 얘가 이제 별의 일주운동이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만 하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공전. 일단은요, 지구는요, 당연히 공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지구가 공전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 계절에 따라 관찰되는 별자리가 달라집니다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태양이 진 후 서쪽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게 되면 별자리 위치가 조금씩 서쪽 지평선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공전하는 지구에서 태양을 관측하면 태양이 별자리 사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매일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1년 후에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는데 그 겉보기 운동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이요. 그래서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면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는 황도 부근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태양이 황도를 따라 연주 운동을 할 때 태양 근처에 있는 별자리는 관측하기 어렵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서 관측되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별자리 그림이 아니라 그냥 별자리 이름만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가운데 태양이 있을 겁니다. 크기는 무시하세요. 여기 태양이 있고요. 당연히 여기를 지구가 공전을 할 거예요. 주위를. 그래서 여기가 지구의 공전 궤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지구는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져서 이 안에서도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보시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공전할 겁니다. 그랬을 때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어요. 이랬을 때 요렇게 옳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뭐 쌍둥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7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하면 이제 8월달 개 자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9월달 사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월 처녀 자리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11월 천칭 자리. 그 다음에 12월 전갈 자리.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이제 1월 궁수 자리, 2월 염소 자리, 3월 물병 자리, 4월 물고기 자리, 5월 양 자리, 마지막 6월 황소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만약에 10월에 태양이 처녀 자리에 위치한다고 볼게요. 요 10월에 태양이 처녀 자리에 이렇게 태양이 있다고 보면 지구에서는 처녀 자리 부근의 별자리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지구는요. 태양이 있으니까요. 그죠? 태양의 반대쪽에 있는 어디를 볼까요? 물고기 자리를 보겠죠. 태양이 여기 있다면 당연히 10월에 처녀 자리를 보기 어렵겠죠. 여기를 보기.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물고기 자리를 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매일 조금씩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1년 후에 처음 자리로 되돌아오는데 그거를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연주운동하면서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 있죠. 그 길을요, 이 연주운동의 길을 황도, 길도자죠. 황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황도 부근에 있는 12개, 12월에 맞는 1월부터 12월에 있는 12개의 그 별자리를 갖다가 황도 12궁이라고 표현해요. 아까 설명한 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태양이 황도, 즉 길을 따라 연주운동을 할 때 태양 근처에 있는 별자리, 만약에 얘가 여기 있어요. 사자자리. 그럼 사자자리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자자리라면 어디가 보일까요? 3월 물병 자리가 보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8월일 때는 염소 자리, 쌍둥이 자리 있다면 궁수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보이는 게.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관측되는 별자리가 당연히 달라지게 된더라. 그게 태양의 연주운동과 황도 12궁 정도로 보면 돼요. 이 정도 그림으로 보면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본 겁니다. 그럼 이제 달은 어떻게 될까요? 달의 운동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운동에서는요, 달의 모양에 대해서 지금 보도록 할게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달의 위상 변화를 볼게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앱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죠. 달의 위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의 달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 달의 모양은 어떨까라고 이제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당연히 항상 그 날씨처럼 이제 약간 비정확한 점은 없죠. 항상 그렇습니다. 얘는 항상 주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매일 초저녁에 달을 관측하면요, 당연히 달이 보이는 위치와 달의 위상이 당연히 조금씩 달라지게 될 거예요. 달의 모양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서 좀 그림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관측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달이 있는데요. 달의 뒷부분은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달의 뒷부분 말고요. 어느 쪽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이쪽만 보이고 있죠. 그럼 안 보이는 쪽을 나는 색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둡습니다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요. 저는 그러면요,
보이는 곳을요 밝게 노란색으로 칠해드릴게요. 여기가 보인다예요. 여기가 이제 보이는 쪽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여기 이제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인데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 하나 놓고요. 여기 하나 놓고요. 또 여기 여기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달이 있다고 볼게요. 달이 이제 주위를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달이. 네,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만약에 관측자가 여기 있고 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건 당연히 달이 다 보이겠죠. 달이 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로 하죠? 보름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한 글자로 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가 보름달이 될 거예요. 보름달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약간 여기가 이제 안 보이겠죠? 살짝. 근데 그거를 따로 이름을 붙이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를 봐야죠.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여기는 당연히 반만 보일 겁니다. 딱 반만 보일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우리는 왼쪽이 보이는지 오른쪽이 보이는지를 알으셔야 되는데요. 왼쪽 반원이 밝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하현달입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왼쪽에 살짝만 보여요라고 한다면 얘가 초승달이 아니라 금음달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또 한자 하나로 한자가 아니죠. 삭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단어입니다.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햇빛이 어디서 비추는데? 여기서 비추기 때문이에요. 태양, 햇빛이. 그러니까 달이 태양과 같은 방향이 있어 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부분에 와서는 오른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이렇게 생긴 걸 뭐라 해요? 초승달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는 이제 이 오른쪽이 보일 겁니다. 좀 더 달이 커지네요. 오른쪽이 보이는 걸 우리는 상현달이라 해요. 제발 금음달, 초승달, 하현달, 상현달 헷갈리지 말아두세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모양이 생겼습니다. 되었죠? 요렇게 보일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말하는 지칭은 배우지 않을 겁니다. 되었죠? 그래서 달의 위상은 요렇게 변화한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은 당연히 항성이 아니야. 별이 아니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햇빛을 받은 부분만 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일 겁니다. 달 표면의 절반은 항상 햇빛을 받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에서 달을 보면 밝은 부분의 모양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요. 달의 같은 면만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면에서만 그냥 보이고 안 보이고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같은 방향으로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달의 뒷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맨날 똑같은 부분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의 운동에서는 달의 위상에 대해서 지금 본 겁니다. 되셨죠? 그럼 요 정도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별과 우주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끝까지 우리는 이제 우주 파트로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